영문법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형식 이야기. 형식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 없이도 영어 문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 패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얘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을 대표하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I, love, you.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주어, 나는. 동사, 사랑합니다요. 누구를? 당신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세 단어짜리 문장을 만나기는 더럽게 힘들어요. 왜? 준동사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라고 부르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라고 하는 이 준동사 때문에 이 패턴이 가장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세 단어짜리 문장을 만나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라고 하는 요 세 놈만 정확히 알아도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의 약 절반 정도는 아시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준동사, 즉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한 방에 끝낼 거예요. 한 방에. 자, 그러면 준동사라는 것을 바로 공부를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투부정사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품사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품사를. 선생님, 영어에서 품사는 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8개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품사에서는 4가지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도 영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단 이 4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기타 등등 어려운 문법상으로 들어가도 이 품사만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그거 이해하기 겁나 쉬워요. 품사 4가지만 알면 모든 문법이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즉 준동사 공부하기 전에 얘부터 처리합시다.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니까요. 그럼 4가지가 뭡니까? 자, 서울엔 명동이 있고 우리 명동에 형부가 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명동 형부, 요 4가지를 가지고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게 되면은 이 왜 4가지를 가지고 문법을 끝까지 들어가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투부정사 들어가게 되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 정작 명사, 형용사, 부사가 뭔지 모르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명사는 이름 명자, 어떤 사물에 이름 붙여놓은 것 말해요. 사람, 아빠, 엄마, 경찰관, 선생님, 물건, 책상, 에어컨, 연필 이런 거, 동물, 개, 돼지, 말.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명사, 끝. 명사는 끝난 거예요. 동사는 여러분들 끝에 뭐뭐다, 달린다, 쓴다, 존다, 다자 붙은 말을 동사로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동사는 다자 붙는 겁니다. 끝. 명사 끝, 동사 끝. 형용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명사를 수식해준다? 정확한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답니다. 형용사는 우리말에 어떤에 해당하는 말이 형용사다 라고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자, 곰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동물이니까 곰이죠. 예쁜 곰. 어떤 곰? 예쁜 곰. 어떤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할 수 있다. 그럼 이놈이 형용사예요. 선생님, 저 오늘 학원하다 미친 곰을 한 마리 봤어요. 어떤 곰? 미친 곰. 그럼 미친의 뜻이 형용사랍니다. 그런데 왜 한글로 하고 있죠? 영어로 바꿔도 똑같으니까요. 품사는 우리말과 영어랑 똑같으니까요. 거리 아니라 빼어가 되겠죠. 빼어. 프리티하니까. 자, 거리 있다. 우리. 그냥 걸로 할래요. 소녀죠. 어떤 소녀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쁜 소녀 그랬으면 어떤 소녀라고 말하고 있죠? 예쁜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쁜. 그럼 형용사예요. 형용사 끝났답니다. 형용사는 우리말에 어떤에 해당하는 말이 형용사다. 단 나중에 공부해야 될 문법을 생각해서 짧건 길건이라는 말을 짧건 어떤에 해당하는 말이 짧건 그 말이 길건 다 합쳐졌더니 결국 우리말에 어떤에 해당하는 말을 만들고 있네. 그럼 형용사예요. 자, 그럼 형용사 끝났어요. 저는 부사를 가볼까요? 부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동사, 형용사, 자기 자신이 부사를 수식해준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말에 어떻게 해당하는 말이 부사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빠르게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그럼 fast. 그거 부사예요. 오케이? 부사는 물론 요거 말고도 장방시라는 말을 보통 쓰기는 해요. 장소, 방향, 시간. 어떻게 플러스 장방시를 알아뒀다가 필요해지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명동형부, 사람의 이름, 뭐뭐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어떤에 해당하면 싹 다 형용사다. 우리말에 부사에 해당하면은 아까 어떻게 해당하게 되면 우리말의 부사다. 이게 90%고 이게 한 10% 정도 되는데 일단 90%짜리만 알아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품사 4가지를 알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준동사란 뭐냐? 동사를 다짜 붙는 놈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으나 이거를 원재료로 했다고? 원재료로 해서 만들었으나 문장 속에서는 마침표가 있는 이 기다란 문장 속에서는 절대 동사로 쓰이지 않는다고? 즉 다짜가 안 붙는다고? 그런 놈들을 싸잡아서 준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동사로 쓰이지 않는다고? 그럼 뭐냐? 그럼 뭘로 쓰이냐는 얘기죠. 동사가 아니라 그랬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명동 형부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 뭐냐? 여기서 결론을 도출할 거랍니다. 거꾸로 볼게요. 동명사. 동명사는 뭐냐? 동명사는 요 말을 풀게 되면 동사로 만든 명사다. 그래서 이름이 동명사예요. 동사로 만든 명사다. 동사로 만든 명사. 그래서 동명사다. 그럼 선생님 동사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동사 원형에다가 이걸 기본 재료로 해가지고 끝에 ing를 붙인 거를 내가 동사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랍니다. 와, 동사 끝에 동사를 원재료로 해서 ing를 붙였구나. 그러면 동사가 아니네. 그쵸? 동사가 아니라고 분명 말을 했으니까요. 동사가 아니랍니다. 동사로 쓰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럼 뭐냐? 그럼 뭘로 쓰일 거냐? 이미 동명사는 이 이름에 힌트가 나와 있답니다. 동사로 만든 명사니까 결국 명사입니다. 고구마로 만든 피자나 감자로 만든 피자나 둘 다 피자예요. 피자. 고구마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고구마 아니잖아요. 피자죠. 그럼 동사로 만들었으니까는 동사냐? 아니라니까 명사라니까. 그러면 동사로 만든 명사?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본 개념인데, 동사로 만든 명사인데, 그럼 동사 끝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그럼 명사가 됐다는 것은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럼 동명사 끝난 거예요. 동사에다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이미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라니까. 우리말에서도, 우리 한글에서도 달리다는 동사인데, 달리기라고 하는 순간 이거 다자 날려버리고, 이 다자를 날려버렸다는 얘기가 이제 동사로 안 쓰겠다는 표시고, 거기다 기자를 딱 붙여버리게 되면은 우리말에서도 이거 명사라고 부르거든요. 당연히 동사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파생명사라고 하는데, 굳이 파생명사라는 말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명사가 되었구나. 동사 끝에다가 뭐뭐하기, 달리기, 달리는 것, 이렇게 기것 붙은 건 명사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이게 명사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아, 동사 끝에 기것 붙이면 우리말에서도 명사라고 부르는구나. 명사입니다. 그러면 sleep은 잠자다였단 말이죠. 잠자다. 근데 잠자기라고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형광펜만 보세요. 즉 온도 추리가 없다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없다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없어요. 예, 없어요. 기본 패턴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슬리핑. 이제 ing 붙였으니까 기것이구나. 잠자기는, 잠자는 것은 나의 취미다 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잠자다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까만색을 왜 지웠냐? 이 까만색을 왜 지웠냐? 슬리핑 온도 추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리핑이 혼자 동떨어져서 해석될까? 아니면은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해야지 말이 될까?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해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추리가 나무고 오는 뭐뭐 위에야 혹은 위에서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잠자는 것이 돼버렸네. 나무 위에서 잠자는 것.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잠자는 것이 나의 취미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얘는 주어인데 주어가 총 4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슬리핑 하나, 둘, 셋, 넷. 동명사가 이용되는 순간 주어가 길어졌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이 가장 흔하다던데 왜 I love you라고 하는 3단어짜리 문장을 만나지 못할까? 준동사가 이용되게 되면 길어진다고 했는데 뭐가 길어지느냐? 얘랑 얘가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왜 길어지느냐? 지금 공부하는 준동사 때문에 길어진다. 그 중에 하나인 동명사를 이용했더니 주어가 4단어로 늘어나더라. 그러면 목적어도 늘어날 수가 있느냐? 동명사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죠. 어떻게? I like 나는 동사 좋아합니다. 자, 무엇을 좋아할까요? sleeping 그러면 잠자기를 좋아하던데 on the tree 나무 위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목적어가 4단어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목적어를 수없이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래서 with my son 나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느냐? 나무 위에서 잠자는 걸 좋아한다. 근데 혼자 자는 게 아니라 with my son 나의 아들과 함께. 그럼 목적어는 이만큼 길어진 거예요. 갑자기 with my son이라고 하는 내가 말을 붙이고 싶어서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동명사를 이용해가지고 목적어가 길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를 이용해서 동명사를 이용해서 뭐가 길어졌다? 목적어가 길어졌다. 아하, 그러면
동명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길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길어지니까 문장이 짧지 않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 그런다면 이제 동명사를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동명사 그럼 뭔가 되게 복잡하게 공부한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짧게 공부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런다면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동명사는 이거 이외에 없다니까요. 디테일들은 나중에 심심할 때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키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동명사 끝났어요. 동사 끝에 ing 붙여서 기것됐다 끝. 자, 그럼 분사는 뭐냐? 분사가 뭐냐라고 제가 제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처음으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건데, 너 분사가 뭐야?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들은 게 현재 진행형 막 이딴 소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왜냐? 분사를 너무 복잡하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 동명사를 공부했듯이 분사도 아주 깔끔하게 공부를 끝내야 된답니다. 앞으로 누군가 학교에서가 됐건 어떤 학원에서건 학생 분사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사요? 분사는 형용사인데요? 그럼 끝난 거예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는데 분사는 우리말에 어떤이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I love sleeping child. 요 문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게 되면은 주어는 나. 동사 좋아한다. 근데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슬리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좀 전에 기것이라고 공부했는데 동사 끝에 ing 붙인 거 기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기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기것으로 해석해 볼까? 나는 좋아한다. 잠자기 아이. 잠자기 아이. 아닌데?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ing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ng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 마치 내가 밤이라고 해놓고선 밤은 뭐냐? 그러면 글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나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밤일 수도 있고요. 너트에 해당하는 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예요. 동사 끝에 ing가 붙어있다.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밤 다시 데려와. 그럼 밤이 도대체 이 나이트인지 아니 너트인지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문장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밤이 맛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얘가 될 거고 밤이 깊어간다. 너트가 깊어갈 리는 없고. 그럼 이때는 나이트의 뜻이 되겠구나. 문장 속에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슬리핑의 정체도 이 슬리핑이 기것으로 쓰인 슬리핑인지 어떤으로 쓰인 슬리핑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반드시 문장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얼핏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동사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으나 문장 속에서 요 말을 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문장 속에서 동사를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사실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잠자기가 아니니까 그럼 경우의 수 한 가지는 배제됐고 그럼 이거 어떤에 해당하는 말인가 보다. 그럼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일까? 잠자는 아이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아이. 말은 잠자는도 되고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해도 어떤이란 말에 속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슬리핑은 분사고 뭘로 쓰였다? 어떤으로 쓰였다. 이제 형용사라는 말보다도 어떤이란 말에 친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하기가 겁나 편해진답니다.
그러면 얘 이제 일단 버리고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 sleeping on the tree. 제가 일부러 sleeping on the tree로 일부러 맞춰둔 거예요. 스펠링을 똑같이. 동명사 파트에서는 일단 기것으로 해석해 볼까? 나무 위에서 잠자기. 잠자는 것은 내침이다. 해석됐군.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따져볼 필요가 없겠어. 자, look at the bird. 자, 저 새를 봐. 나무에서 잠자기. 오후, 안 되는데? 기것이 안 되는데? 야, 그러면 어떤 얘기겠구나. 그러면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 아,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새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sleeping on the tree 이 자체가 뭘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였다. 어떤으로 쓰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 왜 길어질까? 도대체 얘가 왜 길어질까? 왜 길어질까? 자, look at the bird. 자, 나무에서 잠자는 새를 보세요.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을을 붙는 게 목적어니까 여러분 목적어 쉽게 생각하세요. 을을 붙는 게 목적어예요. 그럼 뭘 보라는 얘기야? 얘를 보라는 얘기네. 목적어가 I love you처럼 한 단어가 아니네. 왜? 그냥 새라고 한 게 아니라 뒤에 sleeping on the tree라고 하는 형용사를 땅 하고 붙여버렸는데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됐으니까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어로 늘어났군. 이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사의 결론이 형용사다. 동명사의 결론은 명사다. 얘는 기것으로 한다. 얘는 어떤으로 한다를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다만 분사에서는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분사의 종류가 2개거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그러면 2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면 해석이 똑같을까요? 똑같다 그런다면 2개로 나눌 리가 없죠. 그러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놈은 역시 어떤인데 얘는 능동적으로 해석합니다. 능동적인 스타일로. 능동이라는 얘기는 지가 직접 그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잠자는 아이 그랬으면 아이가 지가 쿨쿨 자고 있는 거고 나무 위에서 잠자는 새 그랬으면 아 새가 나무에서 지가 쿨쿨 자고 있구나. 이게 능동적인 거고 과거분사도 역시 형용사는 변치 않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어떤이에요. 어떤. 다만 해석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그 동작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거꾸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난 주어, 동사 좋아합니다. 인형을 좋아합니다. 야,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뒤에 있는 놈들은 뭐야? 왜 길어진 거야? 메이드가 보이죠. 메이드. 마대전자. 메이드. 자, 메이드라고 있는 과거분사가 쓰였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이거 동사 아닐까요?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식을 공부를 나는 안 가르치지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보게 되면 주어, 동사 뒤에 뭔가 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1형식이면 그냥 끝. 2형식이면 여기 C. 3형식이면 여기 O. 4형식이면 IO, DO.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는 O, C.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주동만 보세요. 주동. 영어는 일단 주동 가지고 시작하는 거구나. 주동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 뒤에 동사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메이드는 절대 동사일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동사가 아니라고요. 동사는 여기서 끝났다니까. 난 그 인형을 좋아해. 끝났네. 그럼 얘는 뭘까? 과거분사네? 그럼 형용사네? 그럼 인형은 인형인데 도대체 어떤 인형을 말할까? 메이드니까 만드는이 아니라 당한 거니까 만들어짐을 당한 누구에 의해서? 나의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당한 그 인형을 나는 좋아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면 이제 여러분들은 분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는 이만큼. 근데 이 목적어가 왜 길어졌을까?
왜 길어졌을까? 분사 때문에 길어졌다. 그래서 분사는 결론이 형용사고 해석은 어떤으로 한다. 그게 끝. 그럼 분사 끝난 거예요. 동명사는 기껏, 분사는 어떤,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동사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동사를 재료로 앞에 투라고 하는 조미료를 탕 하고 뿌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얘가 문장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 이따 이놈은 동사는 아니구나. 근데 동사가 아니면 뭘로 쓰였을지를 문장 속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한 얘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to it이란 단어가 있다. 누군가 to it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동사 원형에 to를 붙였네? 그럼 얘는 투부정사겠네? 잠깐, 그럼 투부정사라는 얘기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란 얘기네?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품사는 명, 동, 형, 부였는데 일단은 동사는 아니라고 하네? 그럼 남은 경우에서는 명, 형, 부가 있었는데 얘는 뭘까? 얘 다 돼요. 그래서 투 부정사의 의미가 뭐냐? 동사 원형에 투를 붙이셨지만 품사, 즉 명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는 아닐 뿐 정해질 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게 투부정사예요. 동사 원형에 to는 붙였지만 품사가 뭔지 아직 안 정해졌다. 이게 투부정사라고요. 그래서 누가 to it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to 부정사라고 대답은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얘가 문장 속에서 도대체 뭘로 쓰였냐? 분사는 형용사라고 하던데, 동명사는 명사라고 하던데,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문장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을 해줄 수 없답니다. 단지 나는 지금 to 부정사라고밖에 말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알아보자는 얘기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To it is my hobby라는 문장을 줬어. 자, 이 상태에서 얘 정체를 밝혀내라고 합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되죠. 그러면 먹는 것? 명사로도 쓰인다니까 한번 해볼까? 먹는 것, 먹기. is my hobby. 내 취미다. 말 되네? 그럼 끝난 거예요. 얘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이야기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여러분들은 앞으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러면 그 적 용법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기것으로 쓰였구나.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쓰인 거구나.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끝.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도 쓰인답니까? 쓰이죠. Give me something to eat 이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문장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Give me something까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명령문이네요. Give me something. 야, 나한테 뭔가를 좀 줘봐. To eat, 먹기?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떤으로 쓰였나? 그럼 것은 것인데 어떤 거? 먹을 거. 야, 먹을 것 좀 줘봐. 말 되네? 야, 그러면 얘는 형용사로 쓰였구나. 것은 것인데 어떤 것이라고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는 먹을 것, 그러니까 말이 됐어. 그러면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그게 끝이에요. 끝. 어떤으로 쓰인구나. 이 표시는 저거요. 우리말에 니은, 리을 받침과 유사하다. 먹을 것, 먹는 것 이런 식으로. 부사. 부사는 사실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큰 틀만 보여주는 거니까 부사는 어떻게라고 했는데 이 케이크는 딱딱해. 어떻게 딱딱하냐? 먹기에 딱딱하다. 먹기에는 딱딱한데 부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기것도 아니고 어떤도 아니면 뭘까? 남은 게 부사니까 이걸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to를 붙였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네.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적용법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적용법, 명사, 적용법 이런 식으로 붙이는구나. 그러면 형용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 이렇게 붙이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본적인 잠시만요. 문서 기본적인 뜻이랍니다. 기본적인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총 정리를 하면서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의 예문을, 이제 고등학교 예문을 좀 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예문이라기보다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레벨로 맞춰서 여기 있는 예문들을 해석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살짝 한 가지 보충. 여러분들 일단 슬리핑 온더 추리를 누가 물어본다 그런다면, 슬리핑 온더 추리만 물어본다 그런다면은, 야, 슬리핑 온더 추리는 뭐니? 라고 하게 되면은 정답은 몰라요 정답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한 대답은 글쎄요. 동명사로서 나무 위에서 잠자기일 수도 있고 나무 위에서 잠자는 이라는 분사일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주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대답이고요. 그럼 궁금한 게, 아니 기것 만드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도 기것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ing도 기것인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건 나중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문법에서 공부할 건데 큰 틀은 같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슬리핑 온 더 추리 is my hobby라는 문장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슬리핑 온 더 추리를 to sleep on the 추리라고 해석을 이렇게 바꿨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잠깐 동사 원형에 to 붙였네? 기것이네? 기것도 가능하지? 그럼 나무에서 잠자기? 되네? 될까? 되죠, 당연히. 자, 그럼 아까처럼 예문을 밑에서부터 훑어 들어갈 거예요. use, 사용하던데. using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일단 기것을 해석해 볼까? 사용하기, 그러나 한 단어일 리가 없어. 동명사가 이용되게 되면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거든. 어디까지 길어질까? 쉬워요. 어디까지 길어질까? 주어 끝나면은 동사 나온다며? 물론 얘는 이제 어법 문제라 컨트롤이 맞냐 컨트롤스가 맞냐라고 해서 여기 동사 파트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 파트니까 당연히 주어는 쉽죠. 이 문장에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주어가 총 4단어구나. 그럼 해석해 볼까? 사용하기, 이러한 의학적인 제품, 의학적인 제품 합쳐서 그냥 의료품이라고 해버릴게요. 그럼 이러한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 팁, 주어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은는 이가를 쓰지 마세요. 은는 이가는 말을 붙이지 말라고요. 이거를 붙여서 사용하기 그러면 안 돼요. 동사 앞까지 다 해석을 끝낸 뒤에 그제서야 은는 이가를 붙여야 돼요. 이거는 당연하죠. 이게 전체가 주어니까. 그러면 이러한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럼 주어는 뭐가 될까요? 의료품이 주어요? 아니죠. 의료품이 주어가 아니죠. 의료품을 사용하기. 주어는 사용하기. 기것이니까는 당연히 단수 취급해요. controls. 자, 인펙션은 감염이고 감염을 컨트롤 해줍니다. 감염을 통제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까지만 보면 돼요. 이 뒤는 필요 없고. 다음에 accepting.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그러면 동사 앞까지. means가 아무리 봐도 동사 같다. 그러면 accepting the job. 이 세 단어가 주어냐? 맞다. 그리고 은는 이가는 job까지 다 해석해서 은는 이가 붙여야지. job을 수락한다는 것. job을 수락하기는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다인데 우리는 지금 필요 없고요. 주어가 길어졌구나. 우리는 have to stop. 멈춰야만 돼. 사용하기. 근데 뭘? 그러한 아이템들을, 그런 목적어가 총 3단어예요. 무엇을 사용하기를 그만둬야 되느냐? 그러한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냥 것이에요. 것. 자, 그럼 이제 분사로 올 거예요. 분사는 어떤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해버리면 됩니다. A rabbit. 아, 토끼구나. 근데 영어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러닝을 보자마자 달리다라고 해서 다자를 붙일 거란 말이죠. 다자가 아니라니까요. 동사를 재료로 ing를 붙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랍니다. 그럼 토끼는 토끼인데 이건 달리기인가? 토끼 달리기. 이상한데? 당연히 이상하죠. 그럼 기것인가 보다. 그러면은 기것이 아니라 어떤인가 보다. 토끼는 토끼인데 어떤 토끼니? 달리네. 프라모 코요테. 코요테라고 하는 것은 그 늑대같이 생긴 놈 말하는 것이죠. 잠깐, 그럼 러닝 프라모 코요테. 코요테로부터 달리다. 런에는 달아나다의 뜻도 있구나. 런에 달아나다의 뜻도 있어요. 물론 런어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나는 런을 달리다 해서 다자를 빼버리고 해석을 할 건데, 달리다가 이상하니까 도망치다로 볼 거예요. 근데 역시 다자를 떼어버려야겠죠. 다자는 떼어버립니다. 그럼 코요테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토끼. 토끼는 토끼인데 그냥 토끼가 아니라 코요테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는 토끼는, 내가 는 지금 붙였죠. 토끼는 does not run endlessly. 달리지 않습니다. 삐리리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분사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뒤는 안 볼 거예요. 그 다음 샤이닝. 샤이는 여러분들 빛나다라는 것은 알 거고, 지금 샤이닝이니까 선, 얘는 쉽죠? 샤이닝 선, 빛나는 선. 근데 앞에 브라이틀리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밝게 빛나는 태양.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태양이냐? 밝게 빛나는 태양은 붙였어요. 왜? 동사 나왔으니까. 열을 줍니다. 열을 준다는 뜻은 이제 열을 전달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분사 볼까요? scientist. 과학자들은 follow, 따릅니다. 시스템을 따릅니다. scientist가 주어, follow가 동사, 시스템이 목적어. 사이언티스트들이 시스템을 따르는구나. 이거 디자인하다 안 된다니까? 동사 끝났다니까? 그럼 얘는 분사래니까? 분사는 형용사래니까? 근데 PP니까는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된 거래니까? 과거 분사는 수동적인 형용사. 그러면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 디자인된 시스템, to prove, 증명하기 위해 디자인된. 이 뒤는 나중에 보도록 하면 된다니까요. 증명하기 위해 디자인된 시스템이구나. 디자인된 시스템이구나. 형용사구나. 그럼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거 나중에 이런 패턴을 공부하겠지만 이것의 목적어는 이만큼이 다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시스템은 시스템, 이런 시스템.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분사가 이용돼도 당연히 문장은 길어진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분사의 결론 형용사. 다음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명형 부르스여서 문장이 길어지더라. 갈릴레이 아저씨가 decide, 결심했어요. 자, 뭐하기, 포인트하기, 지적질하기, 어디를 가리키기. 근데 포인트는 텔레스코프를 포인트는 어디로 향하게 하다 이 뜻이 있으니까 텔레스코프를 향하도록 하기를 결심했어요. 어디에다가? 달에다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냥
그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한 최초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를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갈릴레오 아저씨는 무엇을 결심했니? 이거 하기를 결심했다.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달에다가 향하도록 하기. 포인트는 향하게 하다니까. 향하게 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해서 기것. 그러면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예요. 을을 붙었으니까. 우리말로 명확하게 따져보게 되면 기것, 이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기것으로 쓰였구나.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편지들은 usual way, 평범한 방법이었다. 메시지 보내기? 이상하죠. 그럼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범한, 보통의 방법이었다. 어떤? 똑같이 투동원이지만 어떤으로 쓰였구나.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죠.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어려워. 뭐하기에? 매저 측정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너무 조금 해가지고 이거를 줄자라든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도 명, 형, 부로 쓰이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오늘 문법을 총 정리합니다. 자, 인간의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은 지금 본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언어는 일어를 공부하건 프랑스어를 공부하건 독일어를 공부하건 스페인어를 공부하건 모든 언어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드는 문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언어나. 우리말에도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말도 언어인데. 그러면 우리말은 동사, 예를 들어서 죽이다라는 섬찟한 단어가 있다. 이거 누가 봐도 동사다. 다자 붙었으니까는. 그럼 우리말은 죽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린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 죽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명사를 만들죠? 우리는 동사 끝에 ing나 혹은 앞에 to를 붙여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럼 우리는 다짜 떼어버리고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말에 분사,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것이라고 하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죽이기, 바퀴벌레 죽이기가 취미야. 죽이는 것. 저걸 죽이는 것은 너무 힘든데 우리말에 것, 죽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도 죽이는 것 해서 것을 붙여서 명사로 만든답니다. 그럼 또 이번에 미국인이 그러면 당신은 죽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수 있나요? 우리는 분사로 만드는데 혹은 투부정사도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니은 받침이나 리을 받침을 붙이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어. 죽일 혹은 죽이는 혹은 이거 정말 죽여주는 풍경인데 죽이는 맛인데 어떤 맛? 죽이는 맛. 죽여주는 맛. 우리도 죽여주다를 가지고서는 니은이랑 리을 받침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든다니까요. 그럼 우리말에도 있구나. 당연하죠. 그럼 영어에 분사에 해당하는 말, 대표적으로 분사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니은 받침, 리을 받침이구나. 그럼 우리말은 죽이다를 가지고 부사도 만드나?
야, 이거 죽이게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어? 죽이게 맛있는데? 아, 그럼 우린 다짜 떼버리고 개짜 붙인 부사가 되는가? 정답. 이건 어느 나라의 언어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가 편해요. 결론, 어느 나라 언어든 동사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말이 모국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동사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고 있었다. 근데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니,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니 니들은 어떻게 만드는데 를 공부한 게 바로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서는 준동사에서 파생되는 문법사항 몇 가지만 공부하게 되면 준동사에 대해서는 무적이 된답니다.